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서구 한돌세 즈음에서 전문을 보내온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기네비사우 공화국 대통령,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무력총사령관, 콩고 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의를 표하는 답전을 보내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타이 왕국 수상 잉나 시나와트라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이 16일 우리나라 관계부문 일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10년사의 상세한 여지를 3일 방글라데슈 선군정치연구소조가 뷰울레진에 게재했습니다. 뷰울레진은 머릿글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10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 위협 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셨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용도에 따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려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금속공업성과 경곡업성의 일꾼들도 기충당 조직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오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주치 1965년 3월 26일 수령님께서는 우리 성의 당 분세포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당 분세포총회에서 당 세포의 강화 발전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당시 우리 성이 흑색 금속 관리국이 당 분세포에 소속되시어 옹군 한 해 동안 당 생활을 하셨습니다.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쁜 속에서 수령님께서는 평당원의 자세에서 당 생활에 참가하시어 당 생활이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숭고한 당조직 생활이 그 모범은 우리 모든 당세포들을 참신한 당세포로 대교하는 데서 귀중한 본보기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당세포들이 그 수령결사옹의 대여로 튼튼히 자라났으며 당정적 관철이 직접적 담당자, 대중과 혈맥을 이어주는 당의 기충 조직으로 강화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용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상적 순결체 그리고 그 조직적 전일체 그 당의 강화 발전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과 대중을 그 혈연적으로 이어주고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당 정책 간설에 앞장서 나가는 당의 그 말단 기충 조직인 우리 당세포들에 의해서 담보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접한 후 우리 당이 기충조직인 당세포를 강화하는 데서 바쳐오신 백수한 절세의 이인들이 불멸의 업적을 이 심장 속 깊이 피부로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기충조직인 당세포가 이번 대회를 통하여 더 한층 강화될 것이고 당과 혁명대회의 일심단결이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 첫 진군길에서 열리게 되는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을 잘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하려는 우리 당의 그 높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당 사업을 잘해서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루하자면 경의하는 장군께서
이 1970년대 그 당 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해 오신 화선식 당 사업 방법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 높은 뜻을 받들고 어느 나라 모든 당 세포들이 정말 당의 뜻대로 튼튼히 꾸려지고 또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져 생산과 건설에서는 그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기간 우리 송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는데 거기엔 바로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온 당 세포비서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당 조직들이 우리를 믿음직하게 밀어주고 또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올해 주공 전선의 하나인 농업부문에 더 많은 비료를 생산 보장할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가스화 1계열 공정을 만바로 돌리며 비료 생산을 부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새 생산을 비끓는 심장만에 받아놓은 우리 후남의 노동계급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이 혼선이 노고 속에 마련된 가탄가사 공정을 더욱 완벽하게 한 수정을 힘있게 벌려서 지금 현재 만가동 만발을 걸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가 가탄가사 공정에서 애를 먹고 있던 전기 수도기물 대담하게 공정에 인입시키고 만가동 만발을 걸고서 현재 묘소비료 생산 계획은 110%로 이렇게 넘쳐 가고 있습니다. 송도원 은하피복 공장에 3대 흉룡 붉은기가 수요됐습니다. 수요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종용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흉룡 붉은기가 수요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요됐습니다. 수요식에서는 토론들에 이어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연구집단이 평양시 만경대구역 손내동에서 고구려 시기의 서산성 요적을 발굴 거정했습니다. 서산성은 둘레가 2170m로서 당시로서는 비교적 큰 성이라고 합니다. 고려 시기에 쌓은 것으로 전해져 오던 이 성은 조사 과정에 고구려 시기 평양성 방위를 위해 쌓은 보조 방어성이라는 것이 새롭게 고정됐습니다. 적두산성이 고구려 시기 성이라는 중요한 그 근거는 우선 성의 형식이 고구려 시기에 전형적으로 쓰이던 고려공식 산성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 성이 고구려 시기의 성이라는 또 중요한 그 근거의 하나는 그 성벽을 축조하는 방식이 고구려 시기에 성을 쌓던 그러한 것과 꼭 같고, 그리고 성벽을 축조하는 성돌들이 고구려 시기에 사각추 모양의 그러한 성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성벽에서는 지금 이 화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고구려 시기의 기와 조각들, 질그릇 조각들이 많이 알려져서 이 성이 바로 고구려 시기에 쌓아진 그러한 성이라는 것을 물질적 자료로서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굴한 이 적두산성을 학계에서는 서산의 이름을 따서 서산성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이 성에 대해서는 신정동국 여지승나무를 비롯해서 역대 문헌들에서 묘총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쌓았다, 이렇게 이제 전해 내려왔습니다. 서산성 발굴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이 성이 고구려 시기 성으로 처음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의의는 평양성 방어를 위한 보조 방어성이 새롭게 해명된 것입니다. 고구려 시기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조 방어성들을 설치했는데 평양성에서는 이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보조 방어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서산성이 새롭게 발굴됨으로써 바로 평양성을 튼튼히 보호하기 위한 보조 방어성 체계가 새롭게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한절기이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 북부 내륙 지방에서 영하 14도 내지 영하 10도, 그 밖의 지방에서는 영하 3도 내지 1도로서 평년보다 6도 내지 12도 높아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가장 높았으며 18시 현재 원산 23mm, 그 밖의 지방에서는 15mm 미만의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낮은 중구름과 가운데 중구름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1월 22일 화요일 음력으로 섣달 열하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 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평양 지방에서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불리한 시간은 21시부터 23시 사이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 제일 낮은 지방은 무산 지방으로서 영하 1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해주 지방으로서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